첫 번째는 재산과 돈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오래전 인류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부는 인간의 덕을 완성시키지 못한다라는 그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내가 가진 돈, 퇴직금, 연금,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고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을 저울질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 이야기는 의도하지 않게 자랑이 되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듣는 이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심코 꺼낸 재산 이야기 한마디가 오랫동안 쌓아온 소중한 인간관계를 순식간에 어색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 접어들면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삶의 질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보다는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진정한 품격은 재산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조용히 간직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는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돈은 우리 삶에서 필요한 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는 진정한 유산은 단순한 숫자나 재산이 아닌 우리가 걸어온 삶의 길과 나눔을 통해 실천한 따뜻한 가치들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문제입니다. 플라톤은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가족과 다툼도 있고 자녀 문제나 부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구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죠.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나를 위로해 줄지 몰라도 나와 내 가족을 문제 있는 사람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위로는 때로 말없이 묵묵히 참는 데서, 그리고 조용한 이해에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가족 이야기는 가족 안에서 푸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가까울수록 더 복잡하고 또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서운함이 쌓이고 때로는 작은 오해가 큰 갈등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가족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상처도 생기는 거니까요. 우리는 때때로 친구나 지인에게 우리 아들 요즘 너무 말을 안 들어. 남편이 여전히 나를 이해 못해. 이런 이야기를 가볍게 꺼냅니다. 처음엔 위로를 받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곧 남의 입을 타고 돌아다니고 어느새 내 가족은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이 되어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속으로만 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의 일은 그 울타리 안에서 해결할 때 가장 단단해진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 때로는 침묵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더 쉽게 상처 주는 관계, 그러나 동시에 가장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관계,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말없이 식탁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모든 감정이 풀릴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은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해가는 일입니다. 그 과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외부에 털어놓기보다는 내 사람에게 직접 건네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이 아닐까요? 세 번째는 건강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육체보다 먼저 치료되어야 하는 것은 영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됩니다. 어디가 아프다, 수술을 했다, 약을 바꿨다는 이야기들은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에 대한 정보 공유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면 건강을 말로 설명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산책하는 모습, 아침마다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나의 건강함을 말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건강은 숫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병원 기록이나 약봉투보다 더 신뢰를 주는 건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일어나 움직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몸 상태를 과하게 떠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생활 속 습관을 관리하고 묵묵히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죠. 그런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저분은 참 단단한 분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떤 병이든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그 병은 훨씬 더 큰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자신을 다독일 줄 아는 사람은 회복력도 더 크고 삶의 질도 훨씬 높아집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영혼이 먼저 치료되어야 한다는 말은 곧 우리가 먼저 마음을 돌보고 정신을 단단히 다지는 일이 육체적인 건강보다 더 우선이라는 뜻이겠죠. 삶의 자세, 관계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우리 내면의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하다는 말을 단순히 병이 없다는 의미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이 단정하며 주변 사람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진짜 건강한 모습이 아닐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완벽한 건강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해집니다. 조금 불편한 몸도 괜찮습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 대신 따뜻한 인사를 건넬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병명을 늘어놓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군가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을 때 괜찮아요. 오늘도 잘 걷고 잘 웃고 있어요. 이렇게 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건강이 삶의 언어로 드러납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때 그 땅을 샀더라면 그 일만 안 했어도 지금쯤은 이라는 후회가 가끔 떠오릅니다. 하지만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도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부끄러운 흠이 아니라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 실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실수를 이야기할 땐 교훈을 함께 전하세요. 그때는 실패였지만 그 덕에 나는 검소함을 배웠다라는 말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때는 실패였지만 그 덕에 나는 검소함을 배웠다. 이 한마디에는 단순한 후회를 넘어선 삶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실수를 교훈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워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아쉬움 속에 머물러 사는 것이죠. 지나간 선택에 발목 잡혀 지금 내 앞에 놓인 하루를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건 실수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수는 삶의 실험이었다고요. 결과가 어땠든 그 안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 실험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친 바로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살죠.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함을 아는 것은 결국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통해 우리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실패에서 나만의 진실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완벽한 인생보다 실수도 포함된 진짜 인생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실수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운 삶의 교훈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른입니다. 그때 그렇게 선택했더라면 지금쯤이라는 말보다는 그때 그런 선택 덕분에 지금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후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로부터 왔지만 과거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간 실수 위에 오늘의 성장을 한 줄씩 더 끓여 나갈 때 그 모든 흔적은 결국 인생의 지혜로운 발자국이 됩니다. 그러니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후회만 하지 마세요. 그 실수 안에 담긴 진짜 배움을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나이 들어 얻는 진짜 인생의 맛이니까요. 다섯 번째는 남의 이야기, 험담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은 진실인가? 선한가? 유익한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늘 자극적이고 쉽게 대화가 흥미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말이 돌아 결국 나를 향한 험담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헐뜯는 대신 누군가의 장점을 한 가지 말해보세요. 그 순간 대화의 분위기는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화살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이 가진 힘을 제대로 느끼고 나면 침묵이 결코 빈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가 험담을 꺼낼 때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한쪽은 끌려 들어가 함께 흉을 보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미소로 화제를 돌리거나 단순히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는 길이지요. 잠깐의 침묵은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어색함이 지나가면 대화는 자연스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험담에 동조하지 않은 자신이 더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가끔 3초의 여유를 떠올립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이 입술까지 올라올 때 딱 3초만 숨을 고르는 겁니다. 그 짧은 숨 고르기 동안 진실인가, 선한가, 유익한가? 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말을 삼키는 용기를 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우리의 언어는 한층 맑아집니다. 또 하나, 칭찬의 메아리를 경험해 보셨나요? 모임 자리에서 누구의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면 그 칭찬은 파문처럼 퍼져나가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밝힙니다. 따뜻한 말 한 줄은 눈빛과 몸짓까지 부드럽게 만들고 결국 그 온기가 나에게도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험담은 순간에 흥미를 주지만 나중엔 마음속에 불편한 찌꺼기만 남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이 남긴 말의 흔적으로 기억됩니다. 재산도 지위도 결국 사라지지만 따뜻했던 한마디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우리를 떠올리게 하지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칭찬 노트를 만들어 보길 권합니다. 하루에 단 한 사람,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내 이런 점이 참 좋았다.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아끼는 것은 생각을 게으르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말이 적어질수록 우리는 듣는 법을 배우고 듣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지혜로운 삶은 화려한 어휘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빛나는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하고 내 삶의 품격을 높이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덜하고 미소는 더 지으며 인생의 후반전을 우아하게 살아가는 법. 그것이 진짜 품위 있는 나이 들기 아닐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맛집이 되는 그날까지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